오늘은 제가 해량학당에서 다룬 주제 예술 중에 미술 분야를 들고 왔는데 미술관을 혼자 즐겨야 하나 함께 즐겨야 하나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술관 잘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미술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갤러리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 갤러리마다 특징들이 있으니까 갤러리에서 뭘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갤러리에 가서 잘 보고 아니면 부산에도 시립미술관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저 얼마 전에도 뭐그 유명한 무슨 작가 있잖아요. 일본 작가도 오고 뭐 그런 건 좋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만 가면 타이중에 그 미술관이 있거든요. 타이중에 미술관이 있고 타이페이도 있고 까오슝에 또 미술관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달라요. 현대미술은 타이중에서 많이 하고 오래된 거는 뭐 타이페이에서 많이 하고 까오슝은 또 까오슝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이 미술관 특징을 다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찾기가 쉬워요. 그냥 프로그램 쫙 나오니까. 미술관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도 미술관 잘 가시겠지만 미술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적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이잖아요. 그죠?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뭘 하면서 우리는 뇌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을 분석하고 리듬을 분석하면서 우리 뇌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활동하냐? 좌뇌, 우뇌는 다 같이 쓰는 겁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술관을 혼자 가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야 좋은 미술품 있으니까 가족끼리 같이 가가지고 그냥 미술품 보면서 애들하고 같이 가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혼자 가는 걸 왜 권해드리냐면 가서 직접 보고 즐기고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애들하고 가는 것도 좋고 데이트하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데이트를 하면서 갈 때 같이 그 미술품을 감상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생각이 없다면, 어느 한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루한 겁니다. 괴로운 거죠. 그 미술품을 보고 일단 이 작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타일, 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감상할 것인가? 주제를 감상할 것인가? 아니면 그 화풍을 감상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현대미술은 그런 게 많잖아요. 컨텐츠 위주예요. 제가 보기 황당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저거 뭐지?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죠. 사실 부산에 지금 아토피 하고 있거든요. 바마라고. 제가 작년까지는 계속 갔어요. 올해부터는 안 갑니다. 작년, 한 3년 동안 계속 실망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실망을 너무 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작가답지 않은 작가들이 작가 행세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그걸 그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술품이라고 작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진짜 개떡같이 그려놓고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그냥 이런 거죠. 주제는 알아서 해석하세요. 예술이라는 분야에 뭐 현대 예술은 그런 겁니다라고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보통 그전에는 제가 VIP 항상 받아가지고 사전 관람부터 해갖고 한 2, 3일 계속 갔는데 이번에는 안 갔거든요. 앞으로도 안 갈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볼만한 미술 작품들이 없다는 겁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뇌뇌를 활동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뇌를 다른 방식으로 활동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화를 본다면 회화에서 색채가 있잖아요. 색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색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렬한 색을 위주로 뭘 한다든지 전역 석양을 그리는데 석양의 풍경에서 색의 대비를 그린다든지 색채감을 주는 사람이 있고 색의 질감을 중요하는 터치 질감을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세히 봐서 보면 이 붓으로 터치해 놓은 이 터치가 보입니다. 눈으로 물감을 해놓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걸 유심히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터치되어 있는 느낌에서 느낌을 감상하는 거예요. 음악 감상은 똑같습니다. 아, 이 사람 이렇게 터치하고, 아, 이런 길로 가구나. 이런 식으로 하구나. 이렇게 하구나. 그걸 보는 거죠.
터치를 보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색채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비 조화. 이 사람은 불균형을 항상 중요하게 하고, 항상, 어, 7대 3을 하든 2대 8을 하든지, 아니면 딱 정대비를 하든지, 이런 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상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의도가 뭘까? 그래서 저는 작가가 있는 갤러리 전시회 그러니까 맨 처음 첫나가 이런 날 있잖아요. 작가 있을 때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이 주제가 뭐예요? 제가 볼 땐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맞나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맞다고 하고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줘요. 아니면은 미술관에 가실 때 난뭐 시리미소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작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큐레이터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좋아합니다. 예. 예술을 다 좋아합니다. 물어봅니다. 이 그림은 어떤 의도일까요? 이 주제는 뭘까요? 이 주제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순수 미술적인 입장에서 세계 대비라든지 구도 이런 걸 가지고 저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떤 안에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지만 그것을 그런 구도나 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의미에서 감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이 작가는 이러이러한 화풍이고 이러이러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감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는 걸 먼저 추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혼자 가서 충분히 시간을 즐겨보라는 거죠. 어, 한때 유행했잖아요. 미술관, MZ 세대 미술관 가서 사진 찍는 거. 그림 앞에 가가지고 셀카 찍고. 나 미술관 다녀왔어. 마치 미술관에 다녀와서 인스타에 인증샷을 남기면 자신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근데 본인이 어떤 미술관에 누구 보러 간지도 몰라요. 진짜 심한 경우는 자기가 보고 온 작가 이름도 몰라요. 뭘 봤는지도 몰라요.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사진만 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가보면 코로나 때부터 작품 앞에 셀카 찍는 사람 진짜 많아요. 사실은 작품에 우리가 프레시를 터뜨리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색합니다, 변색. 그 미술득이 회화 같은 경우 물감으로 그린 그림은 조명이 자꾸 들어가거나 이게 하다 보면 이 상합니다, 그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호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터뜨리는 프레쉬가 아주 이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빛이 강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그냥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찍고. 근데 셀카를 왜 찍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술품을 감상하러 갔을까요? 갔다 왔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뭐 보고 왔노? 어디 갔다 왔어요? 어떻대? 좋았어요. 어떻게 좋은데? 끝. 좋았대요. 물론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내가 뭐 안 가봤으니까 그건 어떠냐. 그럼 그는 화풍이 어떻고 하다못해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색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터치에서 받았습니다. 구도가 다른 사람과 다른 구도였습니다. 그 조각상은 실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특히 조각 같은 경우는 한 면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보고 그 아침에 볼 때 해가 있을 때 해가 없을 때 다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 빛의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술관은 혼자 가라는 것을 제가 권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가면 한 2시간 이상 돌아봐요. 천천히. 그리고 어 그걸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VIP 카드 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에 가서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는다면 데이트를 하러 가가지고 힘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미술관 감상이 2시간이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쑥 가서 저기 사람 많네. 찰칵 사진만 찰칵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사진을 찍긴 하는데 다시 보려고 찍는 겁니다. 제 폰에 갤러리 사진 많이 있어요. 그 잘 안 올리지만 그 갤러리 사진을 다시 감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다음에 또 전시회를 하면 제가 이제 요즘 주목하는 젊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음에 가면 이래 바뀌었네.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 이런 그림이네요.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혼자 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내 가족들이나 아니면 내 자기 연인이 그런 걸 좋아하면 같이 가면 되는데, 그거 사실 좋아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면 힘듭니다. 2시간 따라다니려면. 저 같은 경우는 왜 이거 1시간 이상 보는 게 힘드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 이건 터치가 이렇구나. 저는 다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니까. 저는 색감과 구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동양화는 터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수묵화 같은 게, 아, 이 사람이 붓이 잘 가고 있나, 이 서예 같은 거, 난칠한 거 보면 중간에 이 선이 이렇게 갔는데 이 선이 매끄럽게 잘 가고 있는지, 아, 이게 떨렸구나. 이 사람 아직까지 일필휘지 씩 한 번에 갈기지 못하구나. 중간에 힘 조절이 안 돼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란 국죽이라 말할 때 국화나 매화보다 어려운 게 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란. 그냥 짝대기 씩 끊는 것 같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보입니다. 여기서 요만큼 싹 껐을 때, 요 안에 떨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인단 말입니다. 붓은 확실히 보여요. 이렇게. 수묵화는. 그래서 국죽, 그거 뭡니까? 대나무 쫙 끌 때, 붓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런 터치감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미술품 같은 경우도 두껍게 터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감을 이렇게. 그래서 색 대비, 질감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상하다 보면 그림 하나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몇 분씩. 그래서 한 1시간 보고 나면 피곤해요. 내가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밥 먹으러 가든지 차를 마시러 가야 됩니다. 뇌에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뇌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봤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그림을 단순히 내 눈으로 감상한 것이 아니고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전해주려고 하는 모든 메시지를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그림 안에 그런 것을 담는 것이 작가의 역량이고 작가의 역할이라면 그것을 오롯이 감상하고 내 것으로 즐기고 그걸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는 것은 우리 그 관람자 그것을 보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아, 나는 이 그림을 보고 아,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아, 저 사람이 이런 걸 전하려고 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 공감을 하는 거죠. 음악을 들으면서 조성진의 이 피아노 쇼팽을 들으면서 아니면 임윤찬의 바하를 들으면서 아니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마우리시오 폴리니 같은 사람이 옛날에 대단했거든요. 그 양반. 좀 나이가 들었어요. 돌아가서 그렇지. 젊었을 때는 지휘도 대단했어요. 이런 분들 음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바하를 해석하구나. 이 사람은 쇼팽을 이렇게 보여주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쇼팽 이런 거구나. 나는 그 연주자들을 통해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뭐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미술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사실 예전에 유럽 유럽을 갈때 목적을 가지고 갔다 한 번 있어요. 뭐 보러 갔냐면 키스 보러 갔었어요. 키스. 클림트의 키스. 그거 보고 사실은 또그 독일에 제가 타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체코하고. 그리고 저 뭐야 그 음악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 오스트리아 간 적이 있는데 진짜 그거 보러 그 목적 1번이 그거였어요. 실제로 보고 싶다. 저는 또 살바도르 달리 그림을 좋아했는데 그거 보려고 저 한국에 사기 전에 제일 처음 일본에서 봤고요. 후쿠오카에 일본의 큐슈에 그 뭐지 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뭐 어더라 온천 있고 무슨 동네에 있는 거기에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 미술관에서 옛날에 그 달리 그 전시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타이중 그 가오슝에서 하더라고요. 타이베이 그 대만에서. 그래 일정 보고 바로 갔죠. 간 김에 한 몇 박 며칠 놀다 왔는데 그러고 한국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미술품을 보면서 음악이 이상의 감각적인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달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연금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부 다 다루는 유일한 작가입니다. 살바도르 달리가 연금술이란 그림 자기 그 주제가 있어요. 연금술에 대해서 다루는 그림을 자기가 그린 그림을 최초로 그런 걸 다뤘고 이 전작을 전시한 데가 한국에도 전작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아시아에서 두 군데서 봤는데 하나가 일본이었어요. 하나가 대만.
저 거기서 봤거든요. 왜 봤냐면 제가 연금술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아 이건 이 사람 어떻게 이 연금술을 바라볼까? 라고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혼자 가야 함께 가야 되냐? 저는 혼자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가서 즐겨보라는 거죠. 단순히 그림을 휙 보고 지나가지 말고 그림 하나하나를 예술품 감상하듯이 예술품 맞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성진이 연주하는 쇼팽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교향곡 얼마 전에도 며칠 전 계속 들었는데 사실 선거 전에 계속 황제교향곡 황제 협주곡 황제 들었거든요. 인스타 올린다고 뭐. 왜 그랬냐? 뭐 아까 혼란시가 비슷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진이 하는 그 연주를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카톡 하면서 못 들으면 안 돼요. 음악에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 그럼 그림은 감상 시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저 보통 그림 하나 보면 5분 이상 걸리거든요. 보통 괜찮은 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2, 3분은 봅니다. 왜? 처음에 딱 그림 봤을 때 구도를 보잖아요. 구도. 구도. 그 다음에 색감, 대비.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이제 멀리서 보고 구도, 가까이서 색감 대비. 그 다음에 앞에 터치를 봐야 되잖아요. 앞에 가서 보는 거죠. 붓질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 사람은 붓질을 같은 선을 해도 붓질이 다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에 세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세게 해주고 끝에 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감상을 하거든요. 왜 감상하냐고요? 그게 바로 공부니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뇌를 또 다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뇌를 활성화시키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각 순간순간의 변화, 각이라는 것이 ing거든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계속 내 머릿속에 단어가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컬러링, 그러니까 뭐냐면 색감, 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그 조명에 따라서 색이 변화돼 이런 것들을 감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감상을 하면서 우리의 머리 안에서, 대뇌에서 좌뇌, 우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색감을 보면서 이렇게 되구나. 구도를 보면서, 이 그림은 이렇게 해서, 왜 이거는 100호짜리를 그랬지? 왜 이건 20% 했지? 이건 왜 200호가 됐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학당에서 예술의 분야를 가리킨 이유입니다.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이 대표적인 것, 바로 이 그림을 그런 식으로 좀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혼자 가면 이걸 다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가면 좋잖아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는 제가 만난 사람이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그림 같이 보러 다녔거든요.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같이 다녔거든요. 그림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술관 가서 그림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 작품 가지고 작품 감상하는데 보통 한 2시간. 그럼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날 저녁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술적인 어떤 감각을 기르고 예술적인 감각을 통해서 어떤 미술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눈이 높아지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미술관을 혼자 가셔가지고 좀 즐기는 걸 권해드립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같이 가면 좋지만. 그리고 미술관 가서 쓱 보지 마시고 제발 감상 좀 하시라고요. 생각을 하시고. 뭐 색감, 터치 이런 거는 저는 제 관점이지만 각자의 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그림풍이 있을 거고. 저는 어지간하면 수목하는 어지간하면 다 보러 가거든요. 수목하는 걸 다 좋아해요. 먹이 터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붓의 터치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 제가 뭐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나중에 제가 원하는 형태의 사무실을 만들게 되면 꼭 2가지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번 서예, 2번 꽃꽂이입니다. 저는 일본 이케바나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 꽃꽂이를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저는 꽃꽂이 항상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 꽃꽂이 쓰던 가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이케바나 같은 꽃꽂이하고 서예 저는 아직 잘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난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뇌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과 감성을 길러 올려 가지고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좀 미술관에 혼자 가셔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예술적인 역량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좀 많이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블 영화보다는 그게 안 낫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뭐 말 못하겠지만 아니 그런 영화 보는 것보다는 미술관 가서 좀 안 되면 유명한 작가도 보러 갔어요. 새로운 작가 잘 모르겠으면 유명한 작가들은 서울 미술관, 부산 같은 데 항상 합니다. 찾아보면 항상 들어가서 클릭만 해보면 이름 아는 작가 보러 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권합니다. 그냥 시간을 낭비 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뭐 마블 영화 보면 낭비입니까? 서로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낭비라 생각하니까. 그건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예술품을 즐기고 예술을 감상하시면서 삶의 질을 올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